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의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도 한 가지를 던져봅니다. 여러분, 공정한 세상, 공정한 사회란 어떤 세상, 어떤 사회를 말할까요? 제 발언이 다소 뚱딴지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관단체가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아닌 그 아래 순위의 지원자가 합격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하시겠습니까? 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감시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이것을 설치하는데 울진에도 이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 직원을 채용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울진의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이곳에서 사무직원 채용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들이 탈락을 하고 낮은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은 2003년 법률과 조례의 근거를 두고 설립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전국적으로는 원전이 있는 5개 시군에만 있는 그런 특수한 기관 단체입니다. 울진감시센터의 사무직 직원 채용 공고는 지난달 초 4월 1일이죠. 4월 1일에 났고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은 23일, 그리고 최종 합격자 공고는 5월 11일에 났습니다. 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단체들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직원들을 뽑을 경우에는 서류평가는 지원자의 경력이나 학력, 이런 자격 요건을 심사를 하고요. 최종 당락은 면접 평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면접은 보통 외부인이 포함된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전문 지식, 또 응용 능력, 또 논리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 감시센터에서도 7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는 13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 2차 면접에는 5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는 물론 한 사람이 선정이 됐고요. 하지만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자 지원자 주변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고요. 저에게도 제보가 왔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2차 제보가 들어오면서 제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런 아픔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요. 2년 전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 경선입니다. 당시 경선룰은 주민여론 50%, 당원 50%였습니다. 여기에다 선거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무조건 20%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다른 후보자 한 명도 군수선거는 우리도 처음이니까 우리에게도 가산점을 달라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건 안 받아줬습니다. 왜냐? 선거직에 한 번이라도 출마하게 되면
가산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시원하게 쿨하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다소 불합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당이 결정한 일이니까 따라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당원 경선입니다. 당원 이름도 전화번호도 가상으로 적힌 당원 명부라는 걸 받아보니까 당원이 정확하게 805명이었습니다. 805명. 그런데 제가 당원 경선에 대비해서 사전에 입당 원서를 상당수 받아서 당에 제출을 했는데 제가 입당시킨 분들이 대거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당의 최고 책임자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이미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제가 입당시킨 사람이 대거 빠지게 되면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니 황의주 니는 일단 도당에 가서 이의 제기를 해놓아라 라고 말이죠. 저는 당시 그 말이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제가 도당에 가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랬는데 경선하는 그날까지 경선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반발할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몇 표 진 줄 아세요? 제가 상대 후보에게 20% 접어주고 또 제가 입당시킨 사람들이 무더기로 명단에서 빠지고도 겨우 3.5%밖에 안 졌습니다. 네, 또 당시에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걸 밝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당시 아픈 기억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참 그런데요. 제가 당시 경황이 없어서 경선에 도움을 주신 우리 울진 국민들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질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3명이 붙은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만큼은 46.2%라는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국민들의 은혜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도 공정하지 못한 경선이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여유를 떨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너무 제게는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기에 이번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 혹시 있다면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처럼 불공정함 때문에 또 누군가의 장난 아닌 장난 때문에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당국에서는 제게 너무 섭섭한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재 과정에서 이 기간에 책임 있는 한 관계자는 응시자들의 성적 또 순위 여기에 관한 서류들을 공개하거나 확인하는 데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확인해 주기 어렵다.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조례 등에 따르면 직원의 임명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직원 채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분의 입장과 이 기간의 규정, 이해관계를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게 제보를 준 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은요, 시험을 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성적 순대로 뽑지 않으면 시험을 왜 치느냐? 그냥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면 될 것 아니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직원들을 어떻게 뽑을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직원들 뽑을 때 네네. 보통 보면 뭐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군수한테 최종 이제 낙점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군수님한테 최종 낙점 받을 때는 채용 인원의 몇 배수가 올라가죠? 몇 배수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뽑을 때 제일 먼저 공고를 하면 서류 전형을 할 때까지 두 배수 뽑아가지고요. 예. 인원수 뽑을 때 한 사람 뽑을 때는 두 배수 뽑습니다. 두 배수 뽑아가지고 네. 면접을 보는 것이죠. 면접을 봐가지고 면접 점수를 가지고 그 면접 점수하고 서류 점수하고 우선 최종 순위를 매겨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군수님한테 가서 이제 결제를 받는 것이죠. 아, 이미 서류 전형에서 2배수를 뽑아서 면접 보고 그 점수 네. 토탈해서 군수님한테 네. 가서 결제를 받는다. 네네. 네. 근데 뭐 웬만해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1순위를 뽑지 뭐 본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위에 대한 부분은 뭐 점수가 확실히 나와버리니까요. 서류 점수하고 뭐 면접 점수하고 확실히 나와버리니까요. 네. 또 면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사위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들 중에서도 외부 인사들,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역 위원들 말고 외부 쪽 인원을 많이 뽑죠. 저희들은요. 네. 서류 전형에 대해서 할 때는 검수하실 때는 지역 위원들을 많이 보시고요. 아, 면접 볼 때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제 면접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점수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하는 것이죠. 일단은 저희는 보통 2배수, 3배수가 원칙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면접을 다 보게 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 점수를 쭉 해가지고 이제 쭉 다 올린다. 네, 등의를 해가지고 네. 다 보고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군수님이 정하시는데 네. 주로 다 점수 제일 높은 사람이 정해졌죠. 통상적으로 점수 제일 높은 사람이 예. 그쪽도 저 고리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제일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다 합격했죠. 예. 아, 그래요? 예. 아, 경주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2배수로 올린다 이 얘기시죠? 예. 저번에 할 때도 2배수를 했거든요. 이번에 3월 그랬죠. 아, 센터장 뽑을 때도. 센터장 뽑을 때도 예. 2배수가 올라가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했다?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우선은요, 정말 제보자분들의 제보가 허위 사실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재권자나 채용을 했던 기관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서류 일치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 기관의 채용에 대해서 더 나아가 군정 전반에 대해서 더욱 신뢰를 할 테고요.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회가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투명하게 한번 밝힐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평구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소망해 봅니다. 공정한 세상, 힘없고 돈 없고 빽이 없어도 또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할 망정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과에 대해 선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군이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회가 나서서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나서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움직이는 힘은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규명을 하든 의회가 나서든 진실을 밝히는 데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널불처럼 일어났던 민중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울진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황의주의 현장의 목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